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강 원장 강동희입니다. 오늘 진료가 끝났는데 장애 원장님 병원에 찾아가 볼 계획이고요. 오늘은 성수동에 있는 다이어트 장애 원장님을 찾아가려는데, 원장님 두 분이서 책을 같이 쓰셨어요. 두 분 다 이제 한피성이라는 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사님들이시고 다이어트 쪽 권위자여서 오늘 영상 살 빼야지, 체형 관리해야지, 위고비 망원자로 맞아도 되나, 한약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저도 댓글을 빠르게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답변 달기 전에 다 확인은 하고 있거든요. 장애 원장님을 찾아가면은 이 원장님을 왜 모셨냐 라는 댓글이 간혹 달릴 때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는 나쁜 쪽으로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바로 떠오르고 다른 원장님들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분들을 모시는 건데, 또 제가 모르는 바운더리 바깥에서도 그런 장애 원장님들이 계시기는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누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병원 진료를 마치거나 쉬는 날에 따로 제 시간을 써서 원장님들 찾아뵙는 거다 보니까 제가 뭐 허투루 아무 원장님이나 여러분 이렇게 모셔다가 소개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쪽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쪽 장인 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했는데, 두 분을 모시고 하는 거는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장소는 이제 한 원장님 병원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이수역에서 윤수정 의원 운영하고 있는 윤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한 성수동에 있는 대표원장 박경민 원장입니다. 저도 가정학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민 원장님 엘팅의원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쪽으로 이렇게 같이 책도 출간하셨거든요. 어떻게 다이어트 쪽으로 좀 더 하고 들어오셨는지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한피성이 저희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학회인데 한국 피부 비만 성형학회거든요. 네. 근데 이름이 한피비로 바뀌었는데 한국 피부 비만 성형학회에서 비만이 강조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 비만 환자를 치료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를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준비한 지는 5년 됐습니다. 도저히 혼자 진도가 안 나가서 제 원장님께 SOS를 쳐서 함께 써보자. 워낙 이제 비만 치료 다이어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싶다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같이 콜라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렇게 네네. 준비해 주실 때 네. 뭐 판 다 깔아져 있고 조금만 색을 붙이면 되겠다라고 첫 미팅 때 이제 한 2달이면 끝내겠네 라고 얘기를 책이요? 네네. 예, 네. 야심차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네. 그러고 2년 걸렸습니다. 네. 같이도 2년. 애정 있게 완성이 돼서 참 다행이지 않나. 다행이에요. 책에 좀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원장님 뭐 다이어트 하려면 일단은 덜 먹어야 되지 않나요? 부터 시작해서 네. 원장님 저는 그냥 편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주구장창 마녀스프만 일주일 내내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그랬는데 뺄 때는 이제 잘 빼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지가 굉장히 어렵고 또 원상복구가 되는 분들도 많고 네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무조건 덜 먹어서만 다이어트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뭔가 건강하게 먹으면서 조금 덜 배고프게 영양학적으로 구수하게 나는 다이어트 하는 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유승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비만만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영양 분야 특히 아. 이제 뭐 수액 네네네. 클리닉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기도 기능학적. 하고 네. 그런 접근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섞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저희 병원에는 이상하게 대부분의 한 80~90%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이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살이 쪄요. 이 말도 진짜 많이 하시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거를 요새 제가 외국인 환자도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와서 자기는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 뜻이다 라고 하면 막 웃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식욕 억제제라든지 약을 처방해서 식욕을 좀 떨구면 확실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내가 안 먹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뭘 먹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먹을 건 많이 늘어났는데도 비타민 D가 80% 90%나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걸 많이 먹는데도 결핍인 영양소들이 아니면 비타민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를 좀 짚어서 결국은 잘 먹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자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진짜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한창 공복 상태를 겪은 다음에 폭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한 끼를 굉장히 거하게, 그것도 밤에, 그리고 바로 자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몸이 계속 안 먹는 상태가 많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을 좀 떨구는 상황으로 변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5개 먹는데 2개 저장하고 3개 배설하는 몸이었다면 너무 안 먹게 되면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서 먹을 때 많이 저장해둬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5개 먹었을 때 3개, 4개 저장하는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2끼, 3끼를 먹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찌게 되고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더 비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게 저는 좋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간헐적 단식은 이론적으로 좋지만 성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는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할 수 있다면 하셔도 좋겠지만 레귤러하게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 몸한테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또 기초대사량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잘 태울 수 있는 날씬한 몸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험과 노하우를 책에 담았습니다. 네. 실제로 오는 환자분들 보통 어떤 연령대고 남성이 많으신지 여성이 많으신지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비만을 맨 처음에 이제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저는 소아 때부터 이제 비만이었어요. 원장님이요? 20대 때 겨우 원상복구를 시켰다가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먹을 거를 챙겨주잖아요. 국시 100일 준비한다고. 근데 그때 약간 그 입이 터졌는지 그 페레로로쉐를 100개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루 만에 다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뭐라고요? 하루 만에 100개를요? 약간 그 고혈당으로 쓰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이렇게 돌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핑? 결론적으로 이제 국가고시를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한양대 학교를 나왔는데 한양대학교에 축구부를 나왔는데 그 축구부 후배들은 의사 국사고시를 통과해서 졸업식을 할 때 이 행가래를 해주는 이 문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친한 후배들이 많았는데 약간 이제 겁을 내더라고. 저 형 과연 할 수 있을까? 약간 원래도 몸무게가 작지는 않았지만 국가고시를 치고 나니까 20kg가 떠 있어가지고 다들 겁을 내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빼기 위해서 비만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삼성제일병원이라고 하는 충무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센터에 가정학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인연을 가지고 이 몸무게를 빼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저희 병원을 이제 찾아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비만대사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비만한 분들부터 핫한 성수동에서 이제 맛있는 거 좀 먹고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서 오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고객들이 계십니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병원을 와야 되나요? 저는 일단 제가 개원한 지 10년 차거든요, 올해.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 한국인, 외국인, 아시안, 백인 아니면은 흑인 분들 인종도 다양하게 오세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살이 쪄서 처음부터 병원을 찾는 경우보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오세요. 한동안 뭐 유행했던 분홍이, 파랑이 이런 약 같은 거 올리브영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약을 드시고 오시는 분도 그때 유행할 때는 굉장히 많으셨고 또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먹는 비만약 그런 거를 시도해보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요새는 주사제가 또 많이 유행이니까 그거 찾아서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고도비만부터 정말 말랐는데 안 빼도 되는데 더 빼고 싶다는 분까지 또 체중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원장님처럼 저도 항상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좋아하는 편이라 많이 찐 적은 없었는데 어릴 때 제가 먹는 걸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는 진짜 그 운동량보다 더 많이 먹어서 약간 통통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유지가 잘 됐어요. 빠진 채로. 근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좀 감소하고 우리 나이살이라고 하는 내가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생기더라고요. 군살이 생기고 대사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먹는 종류를 바꾸고 운동 종류도 바꿨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걸 극복했고 그걸 유지하고 나서는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의사라서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또 시험도 해보고 그래서 혼자 하다가 정말 안 되고 이게 어떤 벽에 부딪힌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빨리 솔루션을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몸이 더 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T 한두 번 깔짝 한
한다고 다 몸짱이 되진 않고 또 개인이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을 해야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다이어트도 어떤 전문가 원장님이나 어떤 분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있는 솔루션이 있지만 또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 분명히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개인의 노력이랑 그런 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까요? 요즘 좋은 약들이 많아지면서 네. 의지가 없어도 네. 뭐 약이 다 해결해주는 딸까? 시대가 오죠. 네.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학회에 강의할 때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놓는 장면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는 거는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모두가 다 좀 더 쉬운 길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실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보다 근육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육도 많고 또 식탐도 아마 제가 더 많을 거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더 좋은 길일 거고 또 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상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인가에 네.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보지 않고 이제 남들이 이거 하는 게 좋다더라 하니까 그냥 따라 하시고 또 이게 또 좋다니까 이거 따라 한다 이런 네. 것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 이제 사람이 딱 있을 때 동쪽으로 1km만 똑바로 걸으면은 그 사막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너 한번 걸어볼래라고 했을 때 10명이 걸었을 때 그 10명 중에 1km는 커녕 100m도 제대로 간 사람이 없었대요. 방향을 알려서도요? 저 동쪽으로 가라고 알려줬는데 네네.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이 사막은 가방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동쪽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요거를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중간에 어떤 단계인가 내가 지금 입이 터지는 게 요요 때문인가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다른 원인 때문인가 한 번은 내가 치팅데이를 가져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병원을 오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정말 비만을 잘 알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찾기가 되게 힘이 드는 이해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대표 선수도 코칭을 받거든요. 네.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네. 골프 70대 치시는 분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시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한 번씩 받으면서 자기가 하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점검해보고 또 몰랐던 정보를 얻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네. 너무너무 운동도 잘하고 쉬기도 잘하던 분이 네. 갱년기를 겪으면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고 허벅지나 복부 비만으로 많이 지방이 몰리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 호르몬 HRT라든지 호르몬 치료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빨리빨리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되게 핫하잖아요. 살은 잘 빠진다고 하셨는데 다른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잘 관리하면은 네. 사실은 크게 위험하지 않게 네. 원장이 쓸 수 있는 약인데 몸무게가 이제 작은 데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체표 면적의 네. 농도가 이제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그래서 이게 농도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은 보용량을 맞아도 이제 잘 견디는데 네네네. 키가 작고 이제 몸이 왜소한 분들은 맞으면 이제 농도가 높은 거죠. 그럼 농도 높을수록 이제 효과도 좋겠지만 예, 확실히 부작용의 빈도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 드리는 부작용 중에 네. 탈모. 탈모. 네, 몸무게가 빠지면서 머리가 같이 없어졌다. 네네. 되게 무서운 게 여성분들의 8% 정도가 탈모가 오는데 한 번 오면 이게 3개월 동안 걷잡을 수 없이 와요. 네. 내가 무슨 중간 개입을 해도 네. 일단 3개월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보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네. 여성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또 탈모약 중에 이제 대부분 우리가 먹는 탈모약은 남성형 안드로겐형 탈모나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약도 없잖아요. 이제 네. 주구장창 빠지는 걸 이제 지켜봐야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지면은 우리가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는 게 생겨서 담낭에 이제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거는 이제 통증도 굉장히 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이 마흔자로나 위고비를 맞으면 이제 먹는 즐거움이 네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 우울증이 또 우울증.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로나 우울감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약이 나오면 고혈압, 당뇨약 빼고 거의 다 해보거든요. 제가 셀프로 설명도 해야 되고 효과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한 펜 맞고 다음날 출근을 못했어요. 피로나 우울감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극심한 피로와 극심한 근육통처럼 와서 아예 그냥 일어날 수 없을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비만하지 않으니까 좀 더 약효가 더 많이 확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너무 말랐는데도 더
오셔서 빼고 싶다고 쉽게 빼고 싶으니까 마운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시는데 적응증도 아닐 뿐더러 되도록이면 이제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약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잘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전문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죠? 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피로나 우울감 아니면 뭐 탈모 얘기하셨는데 좀 임상에서 이 약들을 쓰시면서 자주 마주치는 부작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건 사실은 구역감, 그다음에 설사, 구토, 변비가 생기는 분 있고요. 네.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게 가장 사실은 흔하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아니지만 이제 제일 걱정하시거나 하는 게 실패하시는 건데 뺐는데 끊고 바로 요요가 오는 경우 아니면 계속 맞았는데도 그걸 이겨내고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 예, 그런 것들이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새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은 걸까요? 교과서적인 적응증은 BMI가 30이 넘거나 30. BMI 27이 넘으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 네. 그게 이제 유럽이랑 미국의 기준을 따랐기 네네네. 때문에 또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이 이제 BMI 25 이상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저는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네. 효과가 네. 좀 없을까요? 라고 네.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제 장호르몬 기반 약이기 때문에 네네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물질을 기반으로 만든 약이라서 고객님은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습니까? 라고 네. 물어봤는데 거기서 네라고 하는 순간 그냥 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아니요, 배가 불러도 나는 먹고 싶으면 먹는데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요 습관을 없애주지 않으면 이걸 마운자로가 뭐 아무리 해도 이제 이긴 자가 되는 약을 이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하거나 마운자로 위고비를 하더라도 네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행동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값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낀다고 매주 안 맞으시고 네.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맞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수 있는데 식욕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는 맞고 있다고 느끼시고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냥 잊으시고 막 열흘에 한 번, 2주에 한 번 맞고 하는데도 안 돼요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 원장님들은 전문가로서 느끼시기에 이 두 가지 약이 시장의 판도를 바꿨는지 정말 마법의 약 같은 건지 아니면 원래도 잘 하던 다이어트 시장에 그냥 새로운 거 하나가 추가된 정도로 느끼시는지 좀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판도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 전에 있던 약들은 네. 몸무게에 이제 5%를 뺄 수 있냐 없냐, 많이 빼면 10% 빠지냐 안 빠지냐로 이제 네. 싸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5%냐 20%냐의 싸움이고, 네. 그러니까 10%의 벽이 굉장히 무서웠던 게 우리가 이제 10% 이상 체중 감량이 있으면은 혈압을 되돌릴 수가 있고 15% 이상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면은 가지고 있던 당뇨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말로만 그랬지 네.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크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 게 네. 생기면서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증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환자를 맞으면서 대규모의 사람들한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비만을 벗어나서 이제 살을 빼는 가장 큰 목적은 외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네.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목적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합병증을 없애는 건데 네.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런 합병증들이 이제 삭제되는 것들을 보니까 네네. 확실히 큰 의미를 가지는 약이라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뀐 거라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이런 무기가 없을 때도 이제 경구 다른 약들로도 사실 20kg, 30kg 빼드린 적도 꽤 많이 있었어요. 네네. 물론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좀 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네. 그래서 한 3kg, 5kg 빼겠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생활습관 교정 먼저 그 다음에 안 되면 먹는 약 그래도 안 되면 주사제로 넘어가는 걸 권해드리긴 하고요. 다만 정말 고도비만 분들이 왔을 때는 저는 그때 경구약을 추천해서는 솔직히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마운저로 말씀하신 것처럼 25% 감량할 수 있다고 나오고 먹는 약 5%, 8%인데 100kg인 분한테 먹는 약부터 하시죠. 이렇게 저는 말을 하는 거는 좀 이제 아니지 않나. 돌아갔다. 네, 네. 너무 돌아가고 환자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교정이나 이런 것만으로 안 된다면 마운저로부터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근데 좀 계속 같이 언급이 되는데 뭐가 더 좋나요? 지금 네. 이제 저는 한마디로 요새 90% 마운저를 쓰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네,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네. 불편 증상이 이제 구역질, 구토, 그리고 설사, 변비 이렇게 4개인데 네. 구역질은 빈도는 비슷하지만 위고비가 마운자로보다 좀 심하게 구역질이 올 수 있고 네. 구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가 한 20% 조금 더 오버고 마운자로 이제 15% 언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흔한 부작용의 빈도가 마운자로가 낮기 때문에 네.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운자로 좋고 아까 제가 의사한테 좋은 이유가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네. 권장하지는 않지만 고용량의 위고비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반만 돌려서 만든다든가 하는 이렇게 클리커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병원에 매주 와서 맞으면은 그렇게 돌려 맞아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네. 괜찮을 수 있는데 네네.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2달 사라졌다가 이제 네. 어느 날 나타나서 어디 살이 별로 안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으면 네.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드렸지만 이제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중간 과정을 점검해줘야 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마운자로는 그 나눠 맞는 게 아예 안 되니까 이제 한 번 맞으면 다음 주에 무조건 와서 만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위고비는 사라지는 게 가능하니까 아. 이제 마운자로가 조금 더 네. 그런 게 의사 입장에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두 약은 굉장히 다른 약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적응증도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마운자로가 위고비 물질인 GLP-1에 GIP 더 더해졌으니까 무조건 더 좋은 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위고비는 GLP-1이 맞는데 마운자로는 GIP에 GLP-1을 약간 뿌려놓은 거 정도의 분자량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약이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을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하고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그룹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진짜 많은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지방분해 효과가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 마운자로 쓰는 게 맞고 네. 다만 이 식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조금 더 위고비가 식탐 억제 효과가 좋다고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위고비를 주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고비는 이제 맞고 나면 일단 여기가 울렁거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마운자로는 이게 없거든요. 울렁거려서 시작을 못하게 되는 게 네. 조금은 있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이 방지턱? 네.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마운자로는 가만히 그냥 공복 시간만 잘 늘려주면 네. 지방분해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시세끼를 먹는 사람들에게는 마운자로가 당연히 더 좋은 거죠. 저희 환자 중에서 위고비 하시다가 마운자로를 스위치해드렸는데 네. 오히려 효과가 덜해서 약간 실패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을 다시 위고비로 제가 네. 스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부작용이 좀 더 울렁거리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너무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경우에. 네. 그리고 또 위고비 아주 저용량하고 고용량은 클릭해서 돌려서 맞으실 경우에 농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위험하실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약들을 써서 살을 빼시는 분들을 원장님 두 분이서 보셨을 때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매우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옷 입고 나타나시고 네, 막 네. 헤어스타일 다 달라지시고 근데 이제 요새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위고비나 마운자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위고비 페이스, GLP-1 페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노화의 과정에서 겪는 얼굴이 처지고 피부 처지고 지방 꺼지고 네. 주름 많이 생기고 이런 빵빵해져 있던 풍선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네. 생기는 걸 위고비 페이스, GLP-1 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살은 많이 뺐는데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미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서 그런 시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런 단어나 용어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말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가 봐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핫한 텀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넘어와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원장 입장에서는 잘 됐네요. 네, 저희는 뷰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다 네. 해드릴 수 있죠. 네. 그러면 직접 느끼시기도 하셨나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는. 그거는 뭐 당연히 네. 뭐 위고비나 마운저로 아니더라도 네.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신 분들이 많이들 네. 겪으시잖아요.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저 사람 다이어트 괜히 했다, 너무 늙었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살을 빼서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더 못해 보인다면 되게 속상하실 텐데 다행히 모든 게 방법이 있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원래 많이들 처방을 했었던 먹는 경구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러면 좀 어떤 상황에 쓰고 계시고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면 좋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네. 주사 제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렴하게 템포 있게 이번 여름만 좀 잘 나가고 싶어서 한 2-3kg 마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당연히 이제 먹는 약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네. 사실 이제 먹는 약이 초반의 다이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달라요. 초반에. 왜냐하면 입맛이 그냥 뚝 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위골 마운자로는 입맛이 떨어지긴 하지만 경구약만큼의 강력한 느낌은 없거든요. 지금 그냥 뭐 불편하네 정도지 먹으면 또 먹어지거든요. 네네. 먹는 약은 먹고 나면 내가 먹어야 되는 생각조차도 안 드는 분들도 계실 네네. 정도니까. 네. 그래서 짧은 기간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 짧은 그리고 기간 다이어트. 많은 양의 몸무게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경구약 쓰고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비용적인 확실히 뭐 부분도. 절반 이하로 저렴하기 네. 때문에 비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경구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궁금했던 게 이 경구 식욕 억제제 부작용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나오면 다 먹어본다 했잖아요. 야. 제가 경구 식욕 억제제도 먹어봤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업다운이 굉장히 심해지고 네네. 먹었을 때 확 하이해졌다가 네. 용량이 줄어들 때 굉장히 다운되고 그게 저는 좀 힘들고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서 계속 하이해지니까 네. 안 먹었을 때 우울함 때문에 꼭 살 빼지 않더라도 우울해서 그거 더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은 잘 상담을 하던지 아니면 정신과로 리퍼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약간 의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먹는 다이어트 약의 사실 가장 네네. 큰 문제점은 원한용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상황에 먹지 않고 그냥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대치동에서 이제 공부 잘 되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ADHD 치료제의 네. 그런 약들이랑 네. 다이어트 약이 이제 먹으면 이제 잠깐 기분이 이제 업되는 네. 그 상황에서 집중력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네. 막 하루 만에 할 일을 뭐 한두 시간 만에 해내기도 해요. 오랫동안 먹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몸이 적응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르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조금씩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알게 모르게 우울증약 드시는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약이랑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대안들을 찾는데 얘기를 안 해주셨을 경우에 약을 병용했을 때는 이제 SSRI 신드롬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고 또 입마른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펜터민은 입마른 부작용이 있는데 토피라메이트라는 약도 입마른 부작용이 있고 또 이뇨제 같은 거 네. 붓기 빼는 이뇨제 얘네도 건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세 개를 병합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처방을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게 썼다가 드셨다가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메인 약들 외에도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기름변 보는 약 그런 약도 많이 쓰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설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정말 많이 썼는데 방풍통성산이라고 대사 좀 촉진시키는 그런 생약제제예요. 네. 그런 거 사용했을 때 다른 큰 부작용은 없는데 남자분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심해지실 수 있어요. 소변 네. 보실 때 좀 더 불편해지실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약에든 조금씩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좀 자세히 상담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기로 멜팅 주사, 이제 지방분해 주사인 거죠? 맞나요? 저희는 네. 지방분해 주사, 지방분해 수액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주사의 역할은 어떤 부분을 다른 약들 대비 좀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제 위고비 와운자로 주사를 맞게 되면은 특정 빠지는 부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는 빠지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위는 안 빠지기를 원하는데 이 현실과 이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얼굴살 빠지고. 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저 365MC라는 병원 출신이기도 한데 우리가 안 빠지는 부위는 안 빠진다고 이 팔뚝이나 옆구리 뭐 이런 데는 진짜 잘 안 빠지고요. 네. 또 이중턱 잘 안 빠지고 네. 그런 부위들은 확실히 이제 주사 시술의 도움을 받으면은 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가능하고 단독으로 이제 지방분해 주사만으로의 액션만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안 빠지는 부분을 공략하는 데는 정말 괜찮다. 보통 살 많이 빠졌는데도 진짜 뒷구리살 이런 데 많이 남아있다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지방분해 주사를 병원마다 여러 가지 제제를 조합해서 시그니처로 쓰시는 곳들도 있고 저희 병원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또 요새는 각종 제약회사에서 아예 지방분해 주사가 많이 나와서 그걸 뽑아서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사로 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건 반대예요. 뭐 식이, 운동, 혹은 마운자로나 율고비 같은 주사제, 먹는 약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빼고 남아있는 군사를 지방분해 주사를 맞으시라고 보통은 많이 권해드려요. 그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주사로 해서는 분해되는 양이 사실은 수분이 빠져나가거나 붓기가 좀 빠지거나 하는 게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키로수가 많이 줄어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리여리 하시
하신데 좀 이런 팔뚝살이나 네. 그런 데 빼러 오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하시겠다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데는 왜 안 빠지죠, 원장님? 일단은 움직일 때 좀 덜 사용되는 부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로큘레이션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방이 워낙에 잘 쌓이거나 많이 갇혀 있는 부위들도 있고 그런 부위들은 좀 살이 빠져도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뚝을 예로 들어서 팔뚝.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는 림프 순환.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암 수술을 받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방암 수술 받으면 이제 팔이 일단 붓는데 이제 붓기가 안 빠져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아서 이제 림프 순환을 억지로 시키기도 하는 것도 있을 정도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리셉터가 많이 있는 부위들인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빠지는 것이 있고요.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야기긴 한데 약간 그 대사증후군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명히 이제 말랐는데 이중턱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뭐 흔히 보면 인터넷에 보면 연예인 구독짤 이런 거 보면은 아, 네네. 다들 이중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랑 무관하게 그런 게 남아있는 게 또 있고 네. 역시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기타 호르몬 리셉터에서 작용이 조금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다이어트 열심히 해도 그 부위는 좀 잘 안 빠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나의 딱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위에 주사를 많이 하게 되실 텐데 좀 어떤 부위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중턱 제일 많이 이중턱. 하러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옆구리, 팔뚝, 그리고 허벅지 승마살이라고 하죠. 허벅지 바깥 부위나 안쪽 부위 네. 이렇게 제일 많이 하세요. 원장님도 비슷하실까요? 비슷하고 특히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이제 웨딩 사진을 찍을 때 다들 다른 데는 어떻게든 숨겨지는데 이제 팔뚝이 안 숨겨지니까 팔뚝을 하러 제일 많이 오죠. 수액도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영양이나 좀 기능의학적인 부분이랑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영역일까요, 원장님? 수액도 여러 가지 솔루션을 믹스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핫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아르기닌이나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이어트 영양제로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타민 B군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이유는 아르기닌은 혈관 확장한다 이런 기능도 있지만 팻을 녹여주는 팻 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고 카르니틴도 그 팻을 잘 태울 수 있게 이동을 잘 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사용할 때 효과가 더 좋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저희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다 드시라고 해요. 경구로 드시든 수액으로 드시든 왜냐하면 비타민 B군의 역할을 한번 쫙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대사 촉진, 에너지 생성 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태워주는 네. 그 사이클 그림이 있는 걸 보면 전부 비타민 B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에 잘 안 타겠죠. 먹었을 때. 그래서 대사를 좀 촉진시켜주고 에너지를 좀 잘 생성해 주려면 그런 비타민 B군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서 그런 것들을 사실 경구로도 드실 수 있지만 경구로는 흡수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10%에서 20%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IV로 이제 수액으로 맞게 되면 80% 전후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좀 나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면 그런 수액들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15시간 공복일 때 효과는 더 좋고요. 다만 이제 아르기닌은 헤르페스 같은 게 지금 막 액티브하게 올라왔을 때나 아니면 편두통 환자들은 금기예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수액을 맞으실 때는 항상 신장 수치 같은 게 좀 정상인 분들 대부분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수치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신장 질환 앓고 있다 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성분들이 현대인의 삼시세끼 식사하는 거에서 조금 불충분하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분해 관련돼서 사실 아르기닌을 뭐 따로 우리가 챙겨 먹을 일은 잘 없잖아요. 이거를 좀 고용량을 줬을 때 이런 효과들이 더 증폭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에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타민 D가 비만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비만하거든요. 비만한 분들이 역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얘가 지용성 비타민이라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지방에 갇히거든요. 혈중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만한 분들은 비타민 D 필요량도 2배, 3배 더 드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다 섭취하기는 어렵다. 햇볕으로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8, 90% 부족한 거고 또 미네랄 같은 거로 따지면 셀레늄 같은 거 우리나라는 토양에 셀레늄이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나 이런 걸 먹어도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브라질 너트 하루에 2개 정도만 드시면 하루 권장량 다 채울 수 있는데 비만 얘기는 좀 아니지만 유럽 같은 데는 토양 자체가 약간 셀레늄이 비옥한 토양이거든요. 걔네는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채소만
탄수화만 먹어도 채워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 거를 조금만 신경 쓰면은 간단하게 이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환자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과 식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의 70%가 식단이고 이제 30%가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제 대부분의 이 다이어트 약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식욕을 억제해서 음식을 덜 먹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계열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네. 근육을 늘려주거나 근육에 이제 반응을 올려주는 약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식사는 사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 그 한때 저탄고지도 유행을 했고 네네. 또 다른 어떤 식단이 네. 좋다, 뭐 지중해식 식단이 네. 좋다, 대쉬 식단이 유행하는 게 좋다.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유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대한비만학회에서 2025년에 이제 진료 지침을 만들 때 각각의 다이어트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줬어요. 되게 신기한 게 1년 넘게 이루어 나가면은 대부분 결과가 다 비슷해요. 성공한다. 이게 1년 넘게 이어가면은 비슷하게 성공한다는 뜻은 너 이거 1년 넘게 못해가 저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1년 넘게 할 정도면은 뭘 해도 성공할 사람들이다. 실제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덴마크 다이어트가 이제 배송으로 오는 거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한 3일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야 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이 뭐 작고 많고를 떠나서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식단이에요. 소고기 한 덩어리, 계란 2개, 커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식단이 구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만 일주일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이 기름진 거와 이 뻑뻑한 거를 계속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물음표가 뜨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속 가능한 식단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힌트를 얻은 것도 있는데, 끼니를 먹을 때 밥 2숟가락을 덜고 계란 하나를 추가하는 걸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일단 탄수화물은 좀 줄고 이제 단백질이 조금 더 느니까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할 거면은 전체 먹는 양에서 한 끼랑 손바닥 하나만큼은 단백질을 먹어라. 이건 이제 식품영양학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리고 단백질 몰아 먹지 말라고. 단백질을 몰아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 점심 대충 먹고 저녁을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 단백질 많이 그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의 흡수는 끼니마다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그게 다 단백질로 흡수되지 않는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과다하게 흡수되면은 일부는 이제 또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먹을 때는 꼭 따박따박 적금 넣듯이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g 정도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좋고, 남자분들은 80g 정도는 최소한 드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인의 식단은 거의 탄수화물 과잉 식단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좀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늘리고 탄수화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손바닥만한 게 사실 닭가슴살 손바닥만한 게 단백질 20g입니다. 그럼 이걸 하루에 3개, 4개 먹을 수 있느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지고 왔는데 제가 먹는 거 가릴게요. 여기 보면 단백질 20g 들어있는 단백질 쉐이크 음료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비교해봤는데 얘가 당이 0%예요. 당이 없어서 얘를 선택했고, 이거 말고라도 단백질 함량이 좀 괜찮은 것을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침에 바쁘다든지 하면 보충하시면 20g 채울 수 있고, 또 이제 달걀이 작은 거 5g, 그 왕란 같은 거 8g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활용하시고, 두부나 흰살 생선 같은 거 단백질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그런 쪽 많이 드시면 좋으니까 그런 거를 구성해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좀 일정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말씀하셨는데, 운동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정말 약간 태릉인처럼 운동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운동 많이 한 것 가지고 지금 사실 먹고 사는 면도 있는데, 지금은 일부러 운동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40 넘으니까 자꾸 아프고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줄였냐면 제가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봤는데 아침에 코티졸 레벨이 굉장히 높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치가 18까지면 제가 16점 몇 이렇게까지 올라 있고, DHEAS라고 좀 우리가 활동하는 이제 호르몬 측정하는 게 떨어져 있고, 물론 나이 들면 좀 떨어집니다만, 그리고 이제 밤에 잘 때 수면 관련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그게 성인에서는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대사에 많이 관여하거든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 검사에서도 좀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몸을 바꾸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찍 자기. 원래 12시, 1시 이렇게 자던 사람인데 요새 10시면 자거든요. 이제 늦어도 11시에는 자려고 일찍 자리에 눕고요. 좀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럼 전 아침에 보통 운동하는데, 운동도 좀 줄여
줄였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소진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코티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도 의식적으로 좀 줄여서 지금은 주 한 2, 3회, 많게는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강도도 좀 줄였어요. 옛날에는 이제 데드리프트에 꽂혀가지고 100kg를 들어야 된다 막 이런 더 들 방법을 막 궁리했는데 이제는 그냥 빈봉으로 연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강도를 낮췄고 운동도 조금 영리하게 자기 몸이 소진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재밌는 운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재밌는 운동이 없다면 헬스장 가셔서 PT 받으면서 근력 운동 하시는 것도 좋고 다만 필라테스나 발레 같은 것들이 재활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발레는 그래도 조금 더 운동 강도가 있는데 필라테스는 재활은 좋은데 살을 좀 많이 빼는 데는 저는 큰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용량이 조금 적지 않나 싶고 교정하거나 이제 아프신 재활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평지를 걷는 거는 똑같은 시간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나 맨날 1시간씩 걷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지 마시고 오르막을 걸으셔야 되고 내리막은 걷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백질을 분산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운동도 분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운동 안 하다가 주말에 몰아서 3시간, 4시간 운동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4번 정도 20분씩 운동한 게 훨씬 효과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효율성 있게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운동할 시간 없다고 다들 하시는데 계단 오르시면 됩니다.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 오르는 거 5분밖에 안 걸리고 10층, 20층 올라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 피 검사를 한번 받아서 각종 수치들로 아까 원장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예전에 그냥 먹는 약으로 패키지 만들어서 할 때는 저는 항상 시작할 때 피검사, 끝날 때 피검사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런 호르몬 수치를 보는 스크리닝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숨어있는 당뇨 전 단계 아니면 숨어있는 당뇨 환자들을 고지혈증 환자들 실제로 찾아내서 교정을 같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약 먹을 정도가 아니거나 이번에 처음 발견됐으면 다이어트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해서 비교해드리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굉장히 놀라시고 좋아하시고요. 만약에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다면 평생 내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항상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다이어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들은 어떤 환자가 다이어트 고민으로 왔었을 때 이런 치료를 하자 결정하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사실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젊고 마흔자루나 이런 주사 같은 걸로 가격 부담이 어린 친구들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 습관이나 어떤 계속된 식사 일기라던가 이런 걸로 교정이 안 된다, 뭐 약이 필요하다 하면 경구제제를 사용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든지 하면 다시 주사제로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렵죠. 그럴 때 약간 장벽이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경구약 중에서 펜타민 같은 걸 제외하고 효과 있는 것들로 좀 구성해 준다던가 이렇게 하고요. 또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검사하고 치료 같이 병행하고 있고 또 이제 만약에 한국에 계시고 꾸준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면 저와 함께 그런 패키징을 해서 매주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오게 해서 인바디하고 식사 어떻게 했는지 체크하고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면서 약 처방도 하고 이렇게 주사도 맞고 그런 패키지가 있고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오셨는데 금방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런 패키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처방하는 빈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고 먹는 거나 이런 걸 다르게 챙겨드리고 또 호르몬 검사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케이스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케이스별로 엄청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완전히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패키지를 만들면서 약 처방을 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겹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약속 처방이 루틴하게 나가는 병원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네. 환자한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좀 그런 게 있으실까요? 2022년도에 논문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원래 생각하던 거랑 비슷해서 이제 그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4가지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헝그리 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뇌가 배고픈 사람 먹었는데 배가 이제 찼다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그룹은 똑같이 먹었는데 얘는 배부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배 안 부른데? 라고
헐이라고 해서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헝그리 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위장이 배부름을 느끼는 게 늦은 거죠. 똑같이 먹었는데 나는 배부른데 얘는 배부른 거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감정적 허기, 이모셔널 헝거라 그래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갈굼을 당한 뒤에 배고프다든가 혹은 이제 실연의 아픔을 비빔밥으로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약 처방을 다르게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약 주는 것보다 효율이 한 20% 좀 더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2022년에 자마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환자가 맨 처음에 병원에 오면 설문지를 빙자한 반성문을 한 장 쓰라고 이제 반성문? 네, 드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너는 네가 왜 살이 찌는 것 같냐, 너는 야식을 많이 먹냐,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환자들이 이렇게 쓰다 보면 아예 내가 이것 때문에 살이 쪘었구나를 스스로 이제 느끼게 돼서, 추가로 제가 그걸 이제 받는 이유가 그 사람의 의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환자가 뭐 주세요 그냥 그거 주거든요. 왜 주냐면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와서 그걸 해보겠다는 의도인 거고, 대신 이제 그걸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너 이거 너가 고른 거야, 너가 이거 선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거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거를 좀 많이 북돋아줘요. 사실 이제 의지가 약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저도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봄, 가을에 학회 강의를 준비할 때 살이 이렇게 쪘다가 좀 한가해지면서 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또 그분들이 영상을 신청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로서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툴이 나와서 사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때 도움 받으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남용하거나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나는 이제 주사제나 이런 건 좀 거부감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또 상담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다이어트 하실 수 있으니까 책도 읽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셀프 이미지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인데, 사실 조금 살집이 있어도 통통해도 너무 아름다운 분들 많으시고, 또 말랐는데도 내가 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쪘는데 뺄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마른 분들이든 찐 분들이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제 너무 노인네 같은 말이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제일 중요하죠. 네, 물 많이 마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먼저 해보시고 정말 안 된다 하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확실히 이제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기간도 길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또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서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비슷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비만은 사실은 극복 못할 질환은 아닌데, 세상에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연구진이나 의료진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이 더 많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너무 행복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아졌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비만을 극복하기 정말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들도 열심히 이제 아이템을 써가면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위고비 마운자로나 기타 뭐 지방분해 주사나 다른 아이템을 쓰는 거는 카트라이더를 이제 노템전으로 할 거냐 아이템전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실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프로 게이머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장님이 프로그램 3개월이나 6개월 이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왔었을 때 다 니즈에 맞게 코치님처럼 해주는 프로그램을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목표 체중을 먼저 정하고, 교과서적으로는 일주일에 0.5에서 1kg 정도 빼는 게 건강에 해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5kg 빼겠다. 그러면 최소 5주는 걸릴 것이다. 얘기를 드리고, 예를 들면은 저희 프로그램도 8주짜리, 그다음 12주짜리, 그다음 6개월짜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감량하고자 하는 체중에 따라서 좀 다르게 권해드리고, 또 마운자로나 유고비 하시겠다고 해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싸다 보니까 얼마 동안 맞아야 돼요? 저 몇 킬로 빼고 싶은데, 이 얘기 하시면 나의 목표를 정하고, 만약에 10kg 빼고 싶다? 그럼 최소 10주. 그 이상 이제 유지를 위해서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맞춤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상담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했어서 굉장히 좋은데, 요새 마운저를 좀 묻혔습니다만, 건강하게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지름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병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사실 네.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네. 한 달 한 달, 뭐 2주 2주 안에 그 발자취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그 뒤에 권하는 방식으로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감사한 일인지 네.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네. 이분이 과연 이번 주에 오실까? 네. 그 이제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들의 카리스마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카리스마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따라와 라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약간 이렇게 고객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뒤에서 길 봐드릴게요. 이 정도 느낌이라 다른 방향으로 진료를 서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생각이 네네. 들기는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요. 저는 이 방식이 선호하고 있고 원장님 결이 어떤 방향이든 거기에 맞는 환자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누구든 요새 체형이나 감량에 대한 고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삶의 질을 크게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마운저로 나오고 나서 헬스장이 많이 문 닫는다고 아. 제가 들었는데 네네. 반드시 병행하시는 게 좋아서 사실은 운동을 꼭 같이 하셨으면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약을 끊고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 네. 네. 오늘 다이어트 전문가 원장님, 가정의학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 오늘 영상이 다이어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두 분이서 쓴 책이 저도 아까 펼쳐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고정 댓글에 원장님 소개를 같이 해놓는데 이번에는 책도 함께 제가 홍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